네, 안녕하십니까. 교재가 좀 착오가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막 바뀐 게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좀 여러분들 손을 덜 가게 최대한 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고 있네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핑 자료 보시죠. 거기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자료요. 예.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가볍게 맛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장이라고 적혀 있는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 조문은 지방자치법이 워낙 이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오늘 또 일부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접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친숙해지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도 이제 중요한 게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고려하겠습니다. 괜히 양만 많으면 또 곤란하니까. 그리고 제 책자에 이렇게 법 조문을 다 파트마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로 쭉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가해성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가 이제 이게 네 페이지인데 이게 매핑은 전부입니다. 이번에는 인쇄가 정말 진하게 됐네요. 예, 조금 이제 인쇄 농도가 좀 옅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제 자료니까 저는 뭐 볼 필요 없겠고 예, 너무 이쪽에 그렸나? 중앙정부는 뭐 크게 그렇게 없으니까 작게 하겠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지방정부가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을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 일순환 뭐 들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이런 부분 살짝 접하셨을 테지만 뭐 한 번 본다고 그냥 다 습득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그 국가도 여기 이제 법에서는 국가라고 부르죠. 이건 좀 글자가 적기 애매하네. 헌법 지방자치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있죠. 줄이겠습니다. 지자체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영어의 편의상 중앙정부, 지방정부라고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테니 그건 양해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등한 정부 이러면 좀 그나마 좀 수평적인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지방 이걸 다 아우르는 하나의 국가라고 보고 이건 하부 단체, 마지막에 단체죠. 단체. 이렇게 법적인 지위가 좀 약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개헌이 안 되었고 개헌이 안 됐으니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을 하더라도 이걸 못 바꿨던 것이죠. 헌법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법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자체라고 돼 있는 나라는 없느냐라고 하신다면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일본이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이렇게 어차피 영어 불어의 번역이겠으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프랑스도. 그리고 일본이 이제 지방공공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나라들이 되게 이제 대륙계 국가들, 예, 영미계 국가들은 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로컬 거버먼트, 당연히 미국 100% 로컬 거버먼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의 대등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아무래도 프랑스도 이제 오늘 말씀드리다 보면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나올 텐데 중앙 집권적인 그런 유산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예. 독일도 대륙 계열의 국가이긴 하지만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예. 그래서 일단은 헌법 지방자치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편의상
중앙정부, 지방정부라고 하겠다고요. 그건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인방, 국가의 3인방 하면은 이제 주권, 국민, 영토, 헌법에 나와 있죠. 주권, 국민, 영토라고 하듯이 지방자치법, 뭐 헌법은 2개 조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17조, 118조, 꼴랑 2개 조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헌법이라고 하기엔 뭐 민망하고 뭐 지방자치법 아무튼 논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치권. 딱히 이렇게 자치권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벌려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역이니까 주로 이제 주민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이제 지역입니다. 영토를 쪼갠 게 지역. 그래서 이렇게 3인방 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반문하신다면 세 가지가 거의 대등하게 나온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앞으로도 들어보시겠으나, 제가 오늘 오후에 한번 한 15년, 아니 20년 되겠구나. 20년 기출문제 풀을 가지고 제가 제 매핑에 전부 한번 적어봤어요. 몇 번 나왔는지 이렇게요. 더 쪼개가지고 이렇게요. 다 막 계속 뭐 연도를 이렇게 해서 뭐 행시는 빨간색, 입시는 파란색 해가지고 다 적어봤더니 정말 이 세 가지가 만만치 않은 비율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전부이냐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 중앙정부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 있듯이 여기에도 이 지방자치단체의 뭔가 그런 행정 시스템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정학 공부할 때는 뭐랄까 의회 이 부분을 정치학으로 좀 빼줘 이렇게요. 상대적으로요. 뭔가 정당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정당 의회가 상대적으로 좀 정치학적인 그런 속성이 강한 관계로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관으로서 그 대의정치 일환으로 살짝 공부하는 정도인데 이 지방 그 자치론, 지방 행정론에서는 거의 대등하게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 지자체 먼저요. 종류 먼저 파워포인트 있으니까요. 종류. 그 다음에 이 지자체 이 기관에 대한 구성 그 부분입니다. 구성.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뭐 그 부분과 좀 다르게 적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거기 다 나온 내용이니까 의결기관. 의결기관과 결국은 집행기관.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기관이에요. 기관. 이 두 가지가. 기관. 밑에 보이죠? 기관.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이고 이 구성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지방자치법 4조를 보시면 잠깐 봐보세요. 4조. 신설된 조항입니다. 지방정부의 이 기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주겠다. 다양하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국회건, 지방의회건, 또 대통령이건, 자치단체 장이건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기관을 분리시켜가지고 뭐 미국 대통령제 체크스 앤 밸런스 원리잖아요. 기관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그 구성하는 기관 그걸 대립형이라고 하는데 분리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식이 중앙지방에 너무나 획일적이다. 딱 하나냐 한국은요. 하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 조례로 이제 좀 다양하게 이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내각제스럽게 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하세요. 좀 덜 와닿으시면요. 지방의회를 서울시건 관악구청이건 이 조례로 이제 우리 구에서는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서울시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면 뭐 어차피 절차가 있습니다. 4조 보시면 끝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주민 투표라는 것도 보실 거예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걸 다양하게 이 구성을 달리할 수 있겠다. 그럼 무슨 실익이 있느냐? 최소한 이게 지방자치인데 다른 나라를 봤을 때는 이게 아주 다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획일적이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지방자치의 뭔가 저해요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지 뭐 이거 뭐 중요하다고 뭐 이걸 다채롭게 하면 뭐 어떻게 따른 것이냐라고 하시겠지만 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지방 정부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요.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뭐 너무나 이렇게 법으로 딱 하나만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949년에 만든 지방자치법인데 이제서야 이렇게 다양화를 법적으로 이제 근거를 두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결국은요. 이 정도 내부에 그래서 그 지방정부 내부의 어떤 그 구체적인 것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행정학에서 정부 뭐 부처 중앙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주인공이었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지역 관료들이요. 그 주인공이듯이 일단은 주체듯이 이게 기본적으로 주체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중심으로 결국은 이제 갈수록 이쪽 주민으로 뭔가 그런 권력을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 오고 있죠. 예. 그러면 종류도 먼저 해본다면은 보통 지방자치단체, 특별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보통지자체, 특별지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특별지자체가 12장에 크게 신설이 되었죠. 119조부터 121조까지 마지막 그 12장에 이게 크게 들어갔다. 이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그렇게 하나의 챕터로 들어갔다는 것이냐? 같이 잠깐 보신다면은 119조죠? 199조 25페이지에 있죠? 예. 제 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이게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이거 설치할 것이냐, 또 구체적인 어떤 그 하부 어떤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에 운영 이렇게 크게 또 이제 장 밑에 절이 세 가지가 보일 텐데, 예. 결국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그러면 12장이 유일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2조 2항을 보시겠습니다. 2조에 이렇게 자치단체 종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1항에는 바로 이게 보통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결국 보통 지방자치단체이고, 예.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예. 3항이죠. 예.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이건 예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항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따로 빼져 있었습니다만, 그거 삭제돼 버리고 12장으로 크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이게 아주 과거부터. 그러면 이렇게 법 조문에서 근거만 2조에서 두고 있고, 그러면 과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얘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신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 2조 3항 좌측에 이제 내년 시험 보니까 지금 개정된 법 조문으로 이제 저는 계속 합니다. 예, 과거 법 조문 조항 그 이럴 필요 없는 것이죠. 내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76조입니다. 적어보세요. 예, 176조. 지방자치단체 조합. 예, 176조.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라고 적어두세요. 가로하시고 다수설. 그러니까 기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했던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뭔가 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학계에서 생각하시고 굳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이게 제가 다수설이라고 했냐면 일부 교수님들은 이제 좀 약간의 의구심을 표하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지방정부의 주무처인 행정안전부와 또 이제 이 법을 만드시는 정치인들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럼 왜 그게 확실하게 파악이 되냐면 그 한번 여기 봐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조합, 뒤에 이제 조합이 붙었죠? 조합. 이것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이게 솔직히 이 지방자치단체 6장이니까 이걸 지방정부로 4자로 줄여버리면 얼마나 깔끔하겠습니까? 괜히 막 터덕터덕 6자 적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뒤에 조합, 이건 앞에 특별히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들어봤습니다면 이건 이제 12장 2조 빼고요. 2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언급만 한 것이 2장 빼고 12장에 크게 들어왔으면 이게 만약에 이 법을 만드신 정치인이나 지방정부를 주무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지방자치단체라고 특별지방자치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넣겠죠, 밑에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이건 8장입니다. 8장. 이거 진짜 8장. 8장에 있어요. 그대로 지금. 챕터는 동일해요. 8장까지는. 9장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이 신설됐거든요. 10장이. 잠깐 봐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솔직히 막 좀 챕터도 바뀌고 꽤 많은 조항이 바뀌어가지고 여름부터 틈만 날 때마다 제가 조금씩 봤거든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